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는데요. 네, 잘 보내셨나요? 최근 뭐 시장 흐름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또 저항대에서 또 오늘은 또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바이오 쪽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해드렸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뭐 악재가 상당히 많았죠. 안 좋은 일은 이제 한꺼번에 몰린다는 그런 투자에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몰리면서 바이오 업종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조정과 그런 악재들을 털고 이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바이오 유망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을 먼저 바이오 쪽은 코스닥하고 연결점이 많기 때문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관련 코스닥 보시면 작년에도 한 3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그 시점에 이제 양봉이 출현된 시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양봉에서 애국인이 매수가 한다는 점이고, 어느 업종이 끌고 가느냐가 향후에 좀 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끌고 올라가는 쪽은 2차 전지부터 해서요. 쭉 반도체 라인 쪽이었죠. 근데 지금은 일부 이제 반도체도 올라왔지만 거의 바이오 쪽에 끌고 올라간 점이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해서 향후의 흐름에서 이쪽에 보면 또 바이오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 현재 구간에서는 저도 이제 이 구간하고 많이 봅니다. 한번 61선 부분에 올라오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보였던 점, 이게 쉬어갔다는 거죠. 프랭버 21선을 지지받으면서 61선을 끼면서 이렇게 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61선짜리 정도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연출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침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일단 이제 전략상으로 61선에서 또 이렇게 밀리는 양상, 그래서 아침에 하락 종목수가 좀 많으면서 오후에 또 밀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터키 문제도 있었고 미중 인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물량 모자라서 자동차 쪽 또 이슈가 있었고, 배터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유스러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이슈가 또 나오네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행보 구간이지만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털 건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길게는 말을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가 배터리 바로 만들어서 장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작년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후에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테슬라 내재화 이슈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됐지만 결국은 지금 배터리 쪽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라도 내재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는 것을 작년에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비를 투여하면서까지 좀 이어가겠는가. 물론 이제 합작 법인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소재하고 부품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은 투자 아이디어로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장 지수 체크하면서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련된 좀 지루해지면 또 안 되니까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아쉬운 점은 작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작년에 좀 미리 반영되고 올해는
애플카 이슈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던 게 바이오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네오 이모텍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상장하면서 거기에 공모했던, 청약했던 분들이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아마케가 있어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케가 이제 4월 9일에서 14일 그리고 두 번 열립니다. 5월 17일에서 20일에 온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임상학회가 있어요. 임상 종양학회 있는 점에서 5월 달에 또 이 관련된 기업들 또 공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재료 측면에서 쭉 이어진 점은 일단 이제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꿈틀거리는 종목 관련해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 이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그 저평가를 해소될 수 있는 5년으로 2021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포트 관련해서 중심으로 유튜브에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내놓은 리포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있죠. ADC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투자할 때 첫 번째 고려할 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관련해서 좀 임상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또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파이프라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실패 확률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다시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 그래서 한미약품이 계속 중간중간 실패하는 흐름이 나와도 올라오고 그런 이유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도 당연히 거기에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 투자 포인트에서 본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중국의 임상 이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임상 일상에 순항하고 있는데 3반기에 중간 결과 발표가 했던 점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신약이 이런 하나가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른 후보 물질도 부각이 된다는 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 3반기 중에 이제 키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동안 레고캠 바이오는 신약 기술 수출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 단위로 한미약품처럼 조 단위로는 아니지만 여기서 보시면 꾸준하게 기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온 제약에 대해서는 이제 한 208억 원, 그리고 다케다 이쪽에 대해서는 4,500억, 익수다는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은 2,700억대, 시스톤은 또 4천억대, 픽시스는 3천억대, 합성 신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출하면 돈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받고 이제 임상 진행 과정에서 이제 마일스톤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익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신약에 대해서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조 단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4,900억대, 5천억대짜리도 나오고 이런 기술 수출이 작년에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진 점 2020년에 이어졌고요. 그래서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에 따라서 이제 돈을 이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또 기대 요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할 정도 된다는 기업이고요. 보여드린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지만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네, 다양합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며칠 걸리죠.
먼저 이번에 그 중국 임상 일상 순항 중인데 3반기 중간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신약에서 그 추가하는 그쪽이 가장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암이죠. 우리가 좀 보게 될 암 관련된 그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많이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아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임상 일상이 이제 순항 중에 있는데 3반기의 중간 결과가 지금 발표된다. 이게 잘 나오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또 이게 부각이 되면 새로운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컨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상당히 이제 상승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DC 이 플랫폼 기술을 한 번 더 재평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빅파마들이 이 레고캠파이의 그 신약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술 이전이 더 확대된다는 역할이 올해 이 3방에 나오는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인상이 3반기 기술 이전한 이제 여기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 중에 첫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기술 이전을 작년에 많이 해놨잖아요. 그 전에. 그러면 올해 3반기부터 결과물이 쭉쭉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중간중간에 이런 돈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 임상 관련된 이슈가 올해 3반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좋아야지 나머지도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 하반기에는 2개 정도의 그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 파트너사 중에서 이제 이게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같이 하죠. 대부분 투자를 그 파트너사가 돈을 대고 연구 개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혼자서 이 신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의 그런 계약을 통해서 같이 임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최소 2곳이 글로벌 임상 일상에 대해서 진행된다는 점,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기술 이전이 모멘텀이 유효하다. 그래서 올해 2021년부터는 임상 일상의 그 수행의 그 가치가 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상승된다는 겁니다. 가장 그 신약 가치가 높은 구간이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3상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실패 확률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임상 2상에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해요. 최소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기업 가치가 확대되는 시점이 하반기로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이 회사가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에서 하는 전임상 단계가 있고요. 전임상 단계가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가 있고, 이제 초보자분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1상, 일상부터 이제 기본입니다. 임상 2상, 3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게 국내에서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쪽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은 임상 단계가 낮았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작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임상 단계가 일상 이렇게 글로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특히 해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기술 이전의 그 계약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4,500, 5,000억도 나왔지만 일단 나중에는 이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계약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플랫폼의 가치화하고 풍부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플랫폼 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 암이 많다고 그랬죠. 이제 암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고체 성격에 있는 뭐 간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게 이제 고형암이라고 백혈병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액체 혈액이 있기 때문에 혈액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보게 되면 아까 고형암하고 혈액암 이쪽에 관련해서 지금
파트너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3개가 타겟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암이지만 간암에도 할 수 있고 대장암, 폐암에도 적용해서 항암제가 개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겟이 여러 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플랫폼 기술로 개발된 거, 그리고 물질, 신약 물질로 개발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이렇게 전임상 단계부터 쭉 일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파트너사하고 신약 관련된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이 이제 전임상 단계 1상, 2상 넘어가면서 신약 가치로 올라간다면 좀 더 이제 계약 금액도 커지고 새로운 그 파트너사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커지기 때문에 가치가 좀 커진다는 겁니다. 이 점으로 해서 올해 오늘 리포트에 요약해 보면 이런 앞으로의 임상 일정을 봤을 때는 가치가 저평가에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는 올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신약 물질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무상증자를 했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하단은 지금 5만 원대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갇혀 있으면 올라오면 지금 이제 7만 4천 원대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신약의 그 물질로만 보더라도 이 구간은 박스권 흐름 보일 것 같고요. 향후에 그 임상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 재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디포스트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려서 수익을 또 많이 챙기신 분은 챙기셨을 것 같고, 메디포스트도 한 2번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 흐름에 보면 어떤 수익을 많이 줬던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명한 그 파이프라인이 카티스템입니다. 카티스템이라고 그래서 무릎 고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무릎 관절염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프신데 근본적인 치료를 인공관절을 바꾸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고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을 안 하는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게 그 줄기세포 치료제로 카티스텐 같은 경우는 원초적으로 그 치료해주는 연골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자연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치료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치료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 쪽도 이제 문화가 무릎 꿇고 지내는 문화가 크기 때문에 환자 수가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3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향후에 좀 기대되는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LG하고 기술 이전의 계약이 있었던 점은 이 회사에 그만큼 어떤 가치를 부과하는 재료가 된 것 같고요. 올해 이 카티스템, 이 무릎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으로 어떤 실적과 이런 연구 개발 R&D 되는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고, 또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회사가 이 무릎에 주사제를 투입해서 치료할 수 있는 무릎 고관절염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겠죠. 주사기로 딱 주입을 하면 딱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새로운 어떤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료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이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잠깐 더 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작년에 12월 23일 날 LG하고 이제 고효능 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을 이 기술 이전을 체결했고요. 계약 금액이 4,200억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약 반환 의무가 없는 이제 계약금 10억을 받았고,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 4,278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기술 개발과 그 임상을 따라서
그리고 인허가 문제 앞으로 단계 판매 단계별을 통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LG화학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료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시스템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으로, 일본에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이제, 병증이 있을 거고 중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증과 중증 모두 나눠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월 15일 같은 경우, 일본에서 지금 그 임상 3성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고요. 이제 이미 한국에서 이제 그 치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 통과된다면 3천만 명의 이 시장에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재생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서 큰 새로운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사형제, 주사로 그 투여해서 세포 연골의 이 세포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치료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임상 1상은 지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잘 나왔기 때문에 임상 2상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 공개된다면 이제 새로운 파트너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임상 1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부국증권이 그 자료였고요. 여기는 이제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여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 했던 말들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임상 1상이, 이렇게 주사형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그 타겟 범위가 상당히 커진다는 점이고,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더, 용이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LG화학하고 기술 이전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새로운 또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여기에서 요약된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은 이제 이제 이상이 진행되는데, 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여하고 나서 연골이 재생되는 시간이 한 12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사형으로 진행된다면 한 12개월 정도 이후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회사가 있었죠.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때문에 그때 당시 임상 구간을 보면 3상으로 진입했을 때 보게 되면 그때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2상에 진입했을 때는 2천억 수준에서 3상으로 직접 확정되니까 5천억. 그 이후에 미국 FDA 진행된다는 소식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원까지 올라간 점. 거기에 비하면 앞으로 향후에 메디포스트의 주가 시가총액 흐름은 상당히 좀 나중에 한번 임상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때 인보사 때처럼 한 1조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걸 이제 분석해 내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신약 결과를 숨기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투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임상 결과가 잘 나왔고 이런 신뢰가 쌓인다면 다시 한번 바이오주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미리 기업들을 알아놓는다면 향후에 여러분들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경우 또 미리 알아뒀기 때문에 또 투자를 빨리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디포스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추세 흐름이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파이프라인 자체가 계속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듯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추세의 흐름을 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 점은 임상 단계 그리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긍정적인 이슈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추세 흐름도 양호하게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나중에 또 좋은 기회 잡으실 거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